미국 선물 시장과 한국 선물 시장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미국 선물 시장은 지표 발표에 따라서 그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표가 발표될 때 어떤 식으로 지수가 상방으로 가는지 하방으로 가는지 많이 분석을 하면은 지표 발표와 동시에 지표를 보고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서 방향을 결정하여 진입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지표는 여기 쓰인 것 같이 CPI, FOMC의 어떤 금리 발표, 점도표 발표, PCE 발표, 실업률 발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외에도 많은 지표들이 있으니까 그 지표가 발표될 상황의 차트의 움직임과 그 이후의 차트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에서 많이 분석하면은 매매 전략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일전에 이건 제가 올렸던 영상은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은 이 영상과 함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과 이 영상 두 가지 영상을 그 지표가 발표되면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2023년 2월 14일 CPI 발표 때의 매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월 14일 화요일, 이때는 서머타임 전이라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22시 30분, 밤 10시 30분에 발표가 됐고요. 서머타임이 해당되면은 21시 30분에 발표가 되겠죠. 이 2월 14일, 2023년 2월 14일 발표 때 보시면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 달, 이게 이전 달이고 예측치고 이게 나온 결과치입니다. 이전 달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내렸다 보다는 예측치에 비해서 올랐는지 내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는 예측치가 6.2%였는데 결과치가 6.4%로 나왔으니까 예측치보다 높게 나와서 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인플레이션이 일단 잡히는 모습을 보여야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안 되고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는 시장에는 악재입니다. 하지만 이때 차트를 일봉으로 봐보겠습니다. 자, 이때 차트를 보시면은 2월 14일 날 상황을 보시면은 이날이죠. 그 숫자가 좀 작게 나오지만 이날 보시면은 십자봉이 나왔죠. 그냥 이날로만 보면은 그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크게 무너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보면은 이게 많이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십자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날은 뭐 악재니까 진입한다 보다는 좀 지표의 상황을 보고 그 차트의 움직임을 보고 잡는 게 좋은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어떤 지표의 결과치가 안 좋게 나왔는데 지수가 올라가는 게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고점을 확인하고 숏을 치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점이 이렇게 나왔고 고점이 나왔고 고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었죠. 고점이 줄어들었는데 지표가 나오면서 이 전고점을 떼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딱 멈춘 상태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오고 살짝 밀려서 끝났는데 그 다음날 이제 2월 16일 날 여기가 시가로 시작을 했는데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게 이제 내려가게 되죠. 다시. 그럴 경우 이 시가를 하회하게 되면은 이 정도 포인트에서 진입하는 것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표가 나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해도 결국에는 그 지표의 영향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하락하지 않았으면 하루에서 이틀 후에 그게 반영이 돼서 내려갈 경우 그 세이 쪽에 붙는 어떤 힘이 더 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시면은 이 당일날 발표된 당일날 진입을 한 게 아니고 저는 그 이틀 후에 고점을 못 깨고 양봉 그 전날 양봉에서 그 양봉의 그 종가 그러니까 전에 종가를 깨는 시점에서 저는 진입을 했습니다. 숏으로 진입한 거죠. 이게 2월 16일 날이죠. 이날 진입을 한 건데 요 포인트겠죠. 한 번은 진입이 이제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41로 그 매도를 쳤는데 43으로 올리니까 이건 그 매도 친 것보다 올라갔으니까 그 로스컷을 걸어서 손절을 했고 나머지 400개를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가는 4138에서 4141 보시면 4141이니까 더 미치네요.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전일의 시가를 깨는 상황에서 진입을 한 거죠. 이거는 최고가에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진입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으로 반전되는 게 확인되는 상황에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로스컷을 마냥 이 최고점에다 거는 것은 아니죠. 로스컷은 짧게 잡고 포인트를 잡아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입이 되고 나서 그냥 이날 많이 빠졌죠. 그러면 이날 청산할 이유가 없는 거고 로스컷은 그 전에 걸어놓고 그 다음 날도 음봉이 났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고 그래서 보시면은 2월 16일 날 400계약 여기는 S&P 500 선물로 진입을 했습니다. 왜 S&P 500 선물로 진입했는지는 이따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2월 20일에 4018부터 4023까지 그러니까 21일 날이 이날이네요. 그러니까 이날 진입을 하고 이 정도에서 진입을 하고 20일이니까 여기 내려갔다가 아마 올라오는 시점에서 여기 청산이 됐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일봉이니까 이렇게 쭉 내려간 걸로 보이지만 그 1분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되돌림이 꽤 많이 났었겠죠. 이 정도 포인트에서 400계약을 다 청산을 했습니다. S&P 500 선물은 저번에 그 이민희 나스닥 선물의 그 손익표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500 선물은 이제 100계약에 진입했을 경우는 40포인트가 이제 숏으로 진입했을 경우는 내가 진입한 것보다 올라가면 손실이 나겠고요. 이 40포인트가 내려갔으면 20만 불 정도 수익이 납니다. 저는 이제 400포인트를 들어갔죠. 400계약을 들어가서 40포인트가 움직일 경우 이제 여기 4를 곱하면 이제 80만 불 정도 되고 400계약을 들어가서 120포인트 정도 손익이 나면 240만 불 정도의 손익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진입한 가격은 4139.87 그래서 400계약에 진입했고요. 그 청산은 420.625 이거는 평균 단가입니다. 그래서 대충 보시면 한 120계약 정도 120포인트 정도의 수익이 났죠. 4139에 진입해서 4020에 나왔으니까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100 진입한 게 4138 이거는 이제 손절한 거니까 이건 빼고요. 38, 39, 39, 41 그리고 청산은 18부터 4023까지 해서 진입가는 4139.87이 평균 단가 진입가고요. 4020.625가 이제 평균 청산 단가입니다. 보시면은 120포인트 정도 400계약이 먹은 그런 거기 때문에 수익이 난 상황이라 238만 불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매매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지표가 나왔는데 그 지표가 나온 날 어떤 큰 추세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거죠. 지표가 안 좋게 CPI가 높게 나왔죠. 근데도 얘가 크게 안 빠지고 다음날 양봉이 났다.
그러면은 고점에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얘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저점을 확인을 하고 하는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저점 매수를 노려야겠죠. 그게 이제 1, 2, 3, 한 1일에서 3일 정도가 제일 좋은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지표가 나왔는데 얘가 안 좋게 나왔는데 안 빠지네 하고 얘를 관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날 봤는데 그 지표가 나쁘게 나왔음에도 얘가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엔 얘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게 빠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세이 쪽에 붙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고점을 노리는 전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일에서 4일간 지켜보며 고점을 확인한 다음에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S&P 500 선물을 여기서 매매하는 이유는 당연히 S&P 500 선물은 나스닥보다 그 깔리는 잔량이 많아요. 그래서 한 50계약에서 100계약 정도 깔리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5계약에서 뭐 한 20계약 정도가 깔립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을 만약에 스탑으로 그 숏을 어떤 스탑으로 100계약을 진입하려면 한 10틱 정도를 밑으로 쌓아야지 안전하게 진입이 되죠. 아주 급하게 내려갈 때는 뭐 한 20틱 밑으로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근데 S&P 500 선물은 50계약에서 100계약이 쌓인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플러스 1틱 정도로 그냥 그러니까 내가 주문가를 한 틱 아래로 쏘면은 100계약이 안전하게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지수가 급격하게 움직일 때는 그게 안전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뭐 5틱이나 6틱 아래로 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S&P 500은 나스닥 선물이 어차피 움직이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날 때는 더 작게 나지만 또 수익이 날 때는 그만큼 수익이 작을 수는 있겠죠. 근데 슬리피지는 확실히 나스닥 선물보다는 적게 날 수 있다. 5틱을 아래로 쏘면은 이제 체결가가 아무래도 제가 진입한 포인트보다 많이 발생이 되겠죠. 슬리피지가. S&P 500 선물 같은 경우는 나스닥 선물보다 슬리피지는 적다.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저는 동시에 진입할 때도 있고 뭐 어느 것이 꼭 좋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저 같은 경우는 S&P 500 선물이 나스닥 선물보다 최근 좀 많이 상승했다. 그러면은 S&P 500 선물 쪽으로 들어가고 나스닥 선물이 더 S&P 500 선물보다 상대적으로 요즘에 좀 많이 상승했다. 그럴 때는 나스닥 선물 쪽으로 진입하는 편입니다. 뭐 이 영상 보신 많은 분들이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려서 위아를 획득하고 한국 경제의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